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의 등장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근 국군이 날의 현무5의 실물이 공개되면서 소문만 무성했던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두려움에 떨게 된 건데요. 일찍이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현무5의 놀라운 위력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등장으로 인해 국내를 포함해 외신들도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현무5가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사용한 벙커버스터의 5배 이상의 위력을 지닌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벌써부터 일본을 비롯한 중국, 북한 등 주변국들이 몹시 긴장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중국이 태평양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지 나흘 만에 로켓군이 곳곳에서 사격을 실시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 중국군이 사격을 실시한 지역은 중국 서부 내륙으로 중국 로켓군과 장거리 화력 부대가 주로 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하는 걸 감안하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러시아도 자신들이 개발한 5세대 첨단 ICBM 사르마트를 시험 발사하며 긴장감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지하 발사대에서 대형으로 패인 구덩이가 발견되는 등 미사일이 점화되거나 발사된 직후 폭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렇듯 최근 전 세계에서 미사일 발사가 유독 많이 보이는 가운데 전장에서도 폭탄보다 강력하다고 알려진 벙커버스터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이스라엘군이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초대형 폭탄을 대거 퍼부어 헤즈볼라 수장을 포함한 지휘부 회동 장소를 초토화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 단행된 이스라엘군의 작전에 공군 69비행대대 전투기들이 투입돼 2000파운드급 BLU-109 등 폭탄 약 100개를 퍼부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하산 나스랄라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중앙본부 제거에 참여한 전투기라는 자막과 함께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 약 8대가 줄지어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는 폭탄 투하 장면은 없지만 전투기가 폭탄을 싣고 이륙하는 모습과 폭탄 없이 기지로 귀환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에 미 육군 폭발물 처리 기술자였던 트레버 볼 등 전문가들은 영상 속 전투기에 정밀유도 시스템이 장착된 미국산 BLU-109 폭탄을 비롯해 2000파운드급 폭탄이 최소 15개가 탑재됐다고 분석했습니다. BLU-109는 약 2m 두께의 콘크리트 벽도 뚫을 수 있는 초대형 폭탄입니다. 이는 목표물에 도달한 직후가 아니라 내부로 파고든 뒤에 폭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거나 지하에 숨겨져 방호력이 높은 벙커 등 구조물을 파괴하는 데 쓰입니다. 전문가들이 해당 동영상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번 공격으로 7층 높이 아파트 건물 최소 4채가 파괴됐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의 수장을 사살하는데 벙커버스터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는데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스라엘 공군 69비행대대 소속 F-15I 전투기가 하제림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전투기는 베이루트 교외에 있는 헤즈볼라 지하 본부에 벙커버스터 폭탄 수십 개를 투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번 공습으로 발생한 피해가 2000파운드급 폭탄을 투하했을 때 상황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던 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미사일이 이것보다 5배 이상 파괴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으면서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기겁하며 혀를 내두르고 있는 중인데요.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이었던 지난 1일 우리 군이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들이 대거 공개한 가운데 유독 현무에 엄청난 시선이 쏠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번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처음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기념식에서는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 위 원통형 발사관이 얹어진 형태의 현무5 발사차량이 모습을 드러내 한순간에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이 전면을 바라본 채로 타이어만을 돌려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 기동 능력을 선보였는데요. 이에 우리 군 관계자는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현무는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명칭으로 현무1은 모두 퇴역했고 현무2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입니다. 현무4와 현무5 모두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개발됐으나 탄두 중량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게 우리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작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처음 공개된 현무4는 탄두 중량이 2톤이었지만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현무5는 8톤에 달하며 탄두 중량 세계 최고 수준인 8톤입니다.
통상 탄두 중량과 사거리는 반비례하는데 탄도미사일의 통상적인 탄두 중량인 1톤을 기준으로 하면 현무5의 사거리는 5,000km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 군이 현무5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모습을 보면 현무5는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고 발사관의 길이는 약 20m로 추정됩니다. 발사관을 탑재한 차량의 바퀴는 구축이며 발사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사 후 공중에서 점화되는 홀드론치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군이 현무5를 대대적으로 공개한 건 북한이 도발하면 평양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 징보복 수단입니다. 삼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 징보복을 더한 개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우리 군이 현무5를 공개한 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복합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탄두 중량 8톤짜리 미사일을 개발한 건 핵무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하고 핵능력을 높이고 있어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지난달에만 해도 북한은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 11-4.5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자체 핵무장 포기를 전제로 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핵에는 대응해야 한다며 자체 핵무장 요구가 자연스레 높아졌고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현실에서 최대한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낼 수 있는 재래식 무기 개발에 나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게 이번에 공개된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현무5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현무5에서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특이점이 발견돼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데요.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 전후진 및 회전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측면 기동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등장한 현무5는 직진을 하다 갑자기 좌우로 측면 기동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전체 바퀴의 방향을 틀어 대각선 방향으로 주행한 것입니다. 사실 현무5는 현무3나 현무4 발사 차량에 비해 훨씬 덩치가 커져 다소 둔탁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놀랄만한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기동을 선보일 수 있었던 건 현무5가 발사 차량은 구축 바퀴를 갖고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통 차량처럼 앞부분에 한두 개 바퀴만 사용해서는 어지간한 폭의 도로에선 좌우 회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도 현무5의 무시무시한 위력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현무5 파괴력은 전술핵에 맞먹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타격했을 때 쓰인 벙커버스터보다 더 위력이 센 것으로 알려지자 현무5의 등장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거나 땅속에 있는 벙커처럼 방호력이 높은 구조물을 부수기 위해 개발된 무기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사용한 BLU-109는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공중투하 폭탄으로 최대 2m 두께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무5의 실제 위력이 상당할지 상상조차 안됩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가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이 세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판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현무5의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따라 600km, 300km 등으로 현무4보다 줄어들지만 우리 측 후방에서도 현무5를 통해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관통 능력은 100m 이상 수백 미터 수준으로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현무5 수십 발로 북한 지휘부가 있는 지하벙커와 핵시설을 단번에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무5의 최대 탄두 중량은 8톤에 달하는데 최근 북한이 공개한 초대형 상용 탄두 장착 KN-23 개량형인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 11-4.5의 2배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무5의 위력은 지하 100m보다 깊이 은신한 북한 지휘부 벙커까지 완파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현무5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상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향후 우리 군은 현무5의 탄두 중량을 높여 고위력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무5의 공개는 중국도 벌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도 현무5의 공개에 긴급 속보로 보도하며 북한을 넘어서 자신들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중국이 ICBM을 갑자기 발사한 후 바로 한국이 현무5를 공개하자 중국 언론들은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두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생각했을 때 한국 탄도미사일 이삭거리는 600km 이상을 넘어 실제로 1000km가 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향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사거리를 늘리는 이유는 북한만이 대상이 아니고 중국과 일본의 중심지까지 타격 가능하다. 이것은 재래식 미사일 전쟁을 넘어 핵전쟁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무5는 단순히 벙커버스터 수준이 아닌데요. 지하시설을 포함해 적 지휘부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그 존재만으로 벌벌 떨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무5의 등장으로 전세계 방산업계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